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한번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네, 연일 폭염에 우리 도민들 고생하시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피해 없도록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폭염 폭우 날씨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여성 최초로 부천시의회 의장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우리 부천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지역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고 여성 최초 의장을 역임했어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또 중장년 평생학습, 취약계층 여성복지 등 민생 분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정치의 뜻을 품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뭘까요, 의원님? 제가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단체장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현장에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들으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실은 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또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온 부천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자원봉사 단체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셨던 게 그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 이 발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례를 또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죠. 근데 이 교통약자들에겐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복지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인, 유모차를 미는 임산부와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고립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지역 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은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장애인, 노인, 유모차 끄는 임산부, 아이들 이런 분들을 다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유롭게 그렇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에서 기후 재난
소식이 자주 나가다 보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이 평소에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나, 대피를 하나. 그 교통약자가 기후 재난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교통 안전망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가 좋을 때도 날씨가 좋을 때도 이들에게는 이동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염, 요즘에는 폭염, 폭우, 한파 이런 기후 재난이 빈번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강도가 또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피 체계는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동력이 취약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은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립되고 위험에 노출되고 이분들은 맞춤형 교통수단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대피 훈련을 제도화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과 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 노인 버스비를 지원해서 노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어 지하철, 철도는 노인분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무료 승차가 가능해서 이용이 활발한 편인데 버스비 지원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너무 많은 지원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지원이 필요한 노인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네, 버스비 무임 승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세권에 접해 있는 그 어르신들은 그 전철 지하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시는데 그 역세권을 벗어난 그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노인들이. 음. 네, 그런 분들은 지하철에 대한 혜택보다 이제 버스를 많이 타시게 되는데 그 버스 비용이 그 어르신들에게는 비용으로 이제 다가와서 여러 가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비 차원을 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어렵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하고, 그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도 이렇게 참여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버스의 무임 승차도 복지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일부에서는 노인 세대를 오직 복지수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들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계심으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지역사회의 귀한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그래서 능동적인 이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제가 그 버스비 무임 승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례로 발의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버스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문화생활도 즐기시고 또 노인을 케어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버스에 대한 무임 승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역세권에서 사는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도보로 철도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역세권에서 사는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버스비 지원이 없을 때는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지역 간에. 네, 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그러네요, 진짜. 그 맞습니다. 또 의원님 중장년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도 발의하셨어요?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에, 어쨌든 우리 세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장년이잖아요. 네. 가정과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직업의 전환, 재취업, 새로운 사회 참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또 중장년들에게 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지나 교육 측면에서도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기도 하잖아요. 아동은 아동이라서, 노인은 노등이라서, 또 청년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장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은 우리 이 도나 국가 차원에서나 지자체에서도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는 바로 이러한 중장년층이 인생의 후반기를 더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중장년이 은퇴 전후의 캐리어 전환 교육,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건강 및 문화활동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면 나이가 없고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네. 그 의원님 또 부천 토박이시니까 네. 부천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현안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보시면 부천 주민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뭐 부천이라고 예외일 순 없죠. 그죠? 네. 주민들과 소통하고 느낀 점은 다 민생, 네, 네, 그죠? 네. 바로 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식비, 또 주거비, 생계부담이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의 또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칭을 경기도와 지자체가 매칭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정책을 이렇게 도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고령층의 외로움과 돌봄의 부재,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정,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세대의 고민이 얽혀있는 것이 요즘의 민생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생 정책이 반드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 부천 토박이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 해결 방안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취약계층과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쪽에 관심을 두고
이제 정책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 느린 학습자, 그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하고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느린 학습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학부형들과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말 대체적으로 이런 자녀를 둔 또 지금 이제 그 상태로 해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로 성장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책으로 담아내서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스스로가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지 못하고 부모들 간의 정보 교류도 못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모들이 스스로가 경제 활동에도 참여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케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이나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같이 연계해서 그 데이터가 먼저 데이터화돼야 이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청년 일자리로 해서 미래세대 일자리에서 이제 일자리 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씩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은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회성이고. 그분들이 네. 우선 원하는 것은 커뮤니티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또 포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케어 없이 그대로 성장했을 때는 청년기에 가서 이제 고립하게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눠본 것처럼 정치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 속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도민의 의회가 되도록 저 김동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희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저희가 고맙죠, 의원님. 기,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동희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